인천시가 계양과 검단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계양구 둑실동 주민들은 도로 개설로 재산권에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토부가 계양구 효성동 뉴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사업 성공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인천시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상수도관 교체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6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질은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인천시를 불신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1,000억 원을 들여 수도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녹색연합 등 인천 지역 3개 환경단체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만으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계획들도 있겠지만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계획들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혹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닐까? 민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길 바라며 세계 환경단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수도관 교체 방침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수돗물 정상화 계획과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상화도 안 된 상황에서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밝힌 수질 개선 계획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단기 계획을 살펴보면요, 그 대학 교수 그리고 전문가 등 이제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로 구성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구성에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위원회가 상수도 관련 정책 개선책을 내놓으면 인천시가 이를 이제 수용하는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구와 강화 지역의 분량간 13km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이제 이후에 장기 계획을 살펴보면요, 서구와 강화 지역의 노후 수도관 61.7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서구 분량관 89km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IoT 기술로 이제 급수 시설을 운영하면 물론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시에 큰 숙제를 남긴 것 같은데요. 이 수도관 교체 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수도관 교체 같은 대형 토목공사는 신중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장기 계획으로 이제 노후 수도관 61.7km, 분량 수도관 89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수도관 정비 사업에만 들어갈 예산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예. 인천 지역 환경단체는 아니 이걸 왜 다 뜯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냐. 정확히 검사한 후에 불량인 부분만 이렇게 짚어서 교체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특히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리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무리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뜻인 건데요. 어떤 뜻인 건가요? 인천시가 이제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인천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질이 사고 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정상화 선언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제 수질 검사와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제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흘려보내서 이물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이걸 보고 이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정상화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돗물 속에 망간과 철분 등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고 흘렸을 경우에 이물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의 수질은 정상이라는 거죠. 예. 지난 6월 최수 현장에서 진행한 인터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하루 종일 틀어 놓으면은 저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면 인천 서구와 강화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 미세먼지 실험을 해도 붉은색 물이 걸러져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수돗물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인천시가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무리하게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단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후관로 교체 계획인데요. 1,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고민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내년에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환경단체는 이런 정치적인 셈법에 인천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걸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인상이 뒤로 갈수록 계속 아까 박옥기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깨끗한 설비가 이 문제의 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논란이 가중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내년 총선인데 이거를 총선에 또 태워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작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문제는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계양구와 검단 신도시를 잇는 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도로 계획에 대해 계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양구 둑실동 주민들은 1일 송영길 의원의 인천 사무실에서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신규 도로 노선은 계양구에 피해만 입히는 계획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도로는 인천 서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검단 신도시와 계양구 둑실동, 서구 공촌동을 잇는 전체 3.8km의 4차선 도로입니다. 계양 지역 주민들은 즉각 비대위를 구성하고 마을을 관통하게 될 새 도로 개설에 대해 소음, 분진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삼산 월드체육관 1층 주경기장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삼산 월드체육관에 대형 TV와 놀이방 등 휴식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특히 태극권 무료 강좌와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던 김포 대곤면의 한 마을에 마을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29일 김포 대곤면 대벽오리 마을회관에 경로당 현판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곳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인근 마을의 경로당을 이용해왔지만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만들어지면서 불편함을 덜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뉴딜 사업이 국토부의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계양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었죠. 네. 계양구 효성동 일대 서쪽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얼마 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효성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이 도시재생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없었던 그야말로 낙후됐던 마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쇠락한 도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서 재정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 정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져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지 세부적인 고민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업무를 맡아 추진해온 계양구 도시재생과는 이번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을 일자리, 수익 창출 등 주민 자생을 목표로 다양한 마을 콘텐츠 운영 구상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전에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된 바가 있긴 하지만 지금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계양구 효성동 일대 11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과거 1960년대 부평 수출입단지의 배후 주거지였는데요. 이후 일대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목길 위주의 도로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효성마을에는 주인이 오래전 떠난 빈집, 또 성인 2명이 또 지나가기에도 좀 비좁은 골목길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연립주택, 이 다세대 주택들처럼 오래된 집들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20년 된 이상 건물들이 전체 60%에 달합니다. 또 한때 3만 7천여 명까지 달했던 효성마을의 인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2016년에는 3만 명까지 뚝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도 그만큼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주차장이나 공원, 또 주민들을 위한 기초 인프라 공간이 좀 들어설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원도심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뉴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효성마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효성마을에는 계획대로 기초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 오래된 연립주택을 LH와 연계해서 임대주택 등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주도로 이어졌던 주민 공감을 얻지 못했던 기존의 도시재생들은 결국 성공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이 전례, 다른 지역의 선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과정에서 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그래서 의미가 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의 이제 특성에 맞게 맞춤형 재생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을 따르는 기존 정비 사업들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좀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낙후됐던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에 기존 원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 양촌나들목에서 검단산단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로 수년째 난항을 겪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도로를 포함해 검단 지역 총 14개 노선을 2023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항에서 김포를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 옆에 검단 산업단지가 맞닿아 있지만 연결되는 출구는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나오자 양촌산단 방향만 뚫려 있고 검단산단으로 빠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검단산단을 가려면 5km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길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대는 30분 이상을 길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약 3년 후쯤 개선될 전망입니다. 검단 양촌 요금소에서 서구 오류동까지 1.86km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왕복 6차로로 건설되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검단산단까지 5분 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검단산단에서 검단 IC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좀 몇 달 좀 땡겨주세요. 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우리 그 입주업체 대표님들께 보답하는 거는 아마 공법상 허용만 된다면 좀 많이 앞으로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장에 한번 책임지십시오.
인천시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검단 지역 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검단에서 인천 구간은 물론 서울과 김포, 일산 등을 잇는 14개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도로망을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길을 뚫는데 길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또 태라간 도로나 또 지하철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하나씩 잘 해결해 주실 걸로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편 이번에 착공한 도로 개설 사업은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5년 넘게 미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신도시와 검단 산단 개발 사업을 위해 660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119 구조대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거북이를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일 오전 11시 58분쯤 송도 해돋이공원 인근에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구조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거북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거북이는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인계됐는데요. 거북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서거 60주기 추모식이 지난 31일 망우리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송영길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조봉암 선생의 독립유공 훈장 추서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출신의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 이후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59년 이승만 정권 하에서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습니다.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61개 폐수 배출 업소를 점검했는데요. 결과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업소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명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열흘 동안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 등 유명 계곡 16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계곡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장사를 한 것도 13건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문화시설 이용자 관람료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관람료 지역화폐 환급제도는 경기도 국악당과 경기도 문화회전당에서 열리는 자체 기획공연에 적용됩니다. 환급은 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중 관람객이 원하는 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안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 여성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내 31개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 지원 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가정 문제 상담 및 폭력 피해 조기 발견을 통해 가정 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구름이 없이 맑을 것으로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는 대체로 25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에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야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이나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료는 건강한 수분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볼까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 34도, 청주 35도, 순천 34도, 대구 3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파고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개인 건강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가에서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